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 3경기, 그리고 MLS 2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일단 우선 토요일 프로토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토요일에는 올림픽 경기들을 좀 포함을 시켰는데 그게 좀 이변도 있었고, 그리고 좀 결과가 좋지 않았었죠. K리그 역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일단 일요일 경기들을 다시 좀 준비를 해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있는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들은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표 확률이고요.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좋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폴더를 조합했었을 때 그런 이벤트, 그리고 인플레이 게임 카페에서도 가입 이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입하실 때 추천인 띵크 입력해 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추천인 같은 경우에 고정 댓글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대 성남의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대 성남의 경기. 일단 K리그가 좀 이변이 좀 많았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굉장히 이변이 굉장히 많고 정배당이 좀 안 나오고 있죠. 어제 경기도 이제 K리그 1에서는 정배당이 없었고요. 일단 광주 대 성남의 경기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서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도 좀 이변으로 무승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성남이 좀 휴식기가 좀 길었습니다. 반면에 광주는 최근에 뭐 나쁘지 않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경기력도 좀 좋아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나탄까지 플러스가 된다면 광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지만 엄한 사항이 없는 부분,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기도 하고 원래 라인이 높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광주의 장점은 뭐 허율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도 좋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광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습입니다. 근데 그런 역습을 활용하기에는 그 성남이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언더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0대0의 결과도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경기력은 광주가 더 좋겠지만 상성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엔 말씀드렸듯이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성남의 프랜승, 광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포항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도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선 승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무와 패 빈도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경기는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보다는 패가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두 팀의 스타일이 좀 승패 방향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경기는 대구의 승을 바라보는 부분은 포항이 지금 송민규도 이적을 했고, 그리고 팔라시오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크베시치는 부상자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상황에서의 이 포항이 아챔에서의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리그에서 마찬가지로 서울에게 보여줬던 그런 좋지 않았었던 부분, 대구도 물론 뭐 정태욱이라든지 아니면 김재우, 그리고 정승원 이런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있긴 하지만 이 포항에 비해서는 좀 타격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챔에서도 그런 선수가 없이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 경기는 경기력적인 부분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대구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인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역배를 바라보는 부분은 이 포항이 어쨌든 이 강상우를 결국에는 올리겠죠. 팔라시오스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강상우가 보여주는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포항 역시 저는 좀 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도 이런 그
수비에서의 정태욱과 김재호가 없는 부분도 아쉽지만 저는 정승원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장성훈 선수가 제가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정승원과 비교했었을 때 좀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포항이 강상우가 그쪽 라인이라서 좀 잘 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포항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하에 이 경기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항도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라서 대구의 핸디캡 무승부로 이제 대구의 1점차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강원대 수원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원삼성이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지금 2연패를 하면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강원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이 복귀를 한 상황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무승부에 대해서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했었다가 그래도 지금 이 두 팀의 모습에서는 수원삼성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강원의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강원도 이 말씀드렸듯이 부상자들의 복귀가 있긴 하지만 수원삼성이 어쨌든 이 2연패 하기 전까지의 그런 경기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강원의 경기력도 사실 뭐 좋았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경기력도 이정엽이 지금 영입되고 나서 지난 경기 선발로 나왔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스타일이 그렇게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뭐 전방에서부터 하는 그런 전방 압박적인 부분에선 강원이 좀 좋은 부분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강원의 수비가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삼성이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는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강원의 결정력도 좋은 편은 아니고 수원삼성의 경기력도 최근에 2연패를 하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득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득점이 적게 나오는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수원삼성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경기부터는 이제 MLS 경기입니다. 새벽 경기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유니 대 시카고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필라유니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필라유니의 최근의 경기력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카고의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 그리고 공격에서의 이 결정력이 너무 좀 떨어집니다. 공격이 나쁘진 않은데 또한 수비가 말씀드렸듯이 이 수비 숫자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수비 숫자는 많은데 수비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패스 미스도 많은 그런 시카고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필라유니가 경기력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더라도 시카고의 수비 정도는 충분히 뚫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유니의 승을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는 이 경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언더와 오버 둘 다 좀 보이는 경기긴 한데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이 시카고가 결정력이 나쁘긴 하지만 이런 그 공격 자체는 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시카고도 좀 득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필라유니의 최근에 경기력이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시카고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필라유니의 1점차 승리, 좀 똥줄 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라유니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론토 대 내슈빌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패 쪽, 해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토론토의 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승무패에 들어온 경기는 아닌데 일단 언어버 쪽이 좀 좋아 보여서 좀 가져온 경기고요.
토론토의 경기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공격적인 부분은 저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팀이고, 내슈빌은 홈에서는 좀 깡패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의 수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배당적인 부분도 일단은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기도 하고, 저 역시도 일단 경기력에서는 원정이더라도 내슈빌이 좀 유리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토가 말씀드렸듯이 공격이 좀 나쁘지 않은 팀이고, 내슈빌이 이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핸디캡은 이제 토론토의 패를 이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토론토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광주의 언더, 2번은 대구의 승, 3번은 강원의 언더, 4번은 필라유니의 승, 5번은 토론토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구의 승, 두 번째는 강원의 언더, 세 번째는 필라유니의 승을 가져가 봤고 5.2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에서 대구의 승과 이 강원의 언더를 가져갔었을 때 이 보너스 배당까지 해서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또 프로토 경기들 그리고 승무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